안녕하세요. 강재영입니다. 오늘은 경영학 박사 과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의 주관적인 비교이니까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만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원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 과정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강력한 동기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공부가 좋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원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게다가 미국의 대부분의 경영학 박사 과정은 학비를 내지 않고요. 또 적긴 하지만 생활비도 줍니다. 사실 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직업은 박사 과정 그리고 교수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하지만 넓게 본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모든 분야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좋아하는 공부도 직업이 되면 때로는 지겨워지는 것 같긴 합니다. 골프 선수도 골프를 직업으로 삼으면 그것이 괴로운 일이 될 수 있고, 또 프로게이머가 게임이 직업이 되면 그 행위가 매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박사학위를 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남들보다는 공부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박사 과정을 2년 정도 지내게 되면 대부분의 코스워크를 마치게 됩니다. 그 말은 곧 내가 하루를 내 마음대로 보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면 저의 경우에 코스워크를 마치고 나니까 참 시간이 많이 남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나가도 되고 또 집에서 공부해도 되고 아무도 뭘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는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골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강력한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기가 아마도 박사과정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단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점은 저의 젊음을 장시간 갈아 넣어야 합니다. 박사과정을 하다 보면 주변 친구들이 회사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경력을 쌓아 나가면서 돈도 벌면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충실하게 쌓아 나갑니다. 저는 돈도 충분히 벌지 못하면서 한창 돈을 벌 나이에 뒤처지는 게 아닌지 자괴감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타인과 비교를 하다 보면 내가 불쌍하게 보이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지인들을 보게 되면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박사과정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자기 자신이 불쌍하게 보인다면 무언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만의 종착점을 정해두고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6년 넘게 박사과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같은 목표를 설정하면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 그 시점에서 커리어를 재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박사과정은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는 자유가 주어지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심리적으로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루틴을 개발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경우 아무리 집에 있고 싶어도 무조건 학교 나가서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집에서 잠옷을 입고 공부를 하게 되면 나태해지기 쉽고 그러다가 잠이 슬슬 밀려오면 낮잠을 자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녁이 돼서 하루를 돌아보면 나 오늘 하루 종일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는 자괴감과 함께 우울감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그때부터 부랴부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야심한 밤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늦잠을 자게 돼요. 한 10시 정도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보면 또 점심시간이 되고 점점 나태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신만의 루틴을 세팅하고 습관화시키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과 싸워야 합니다. 박사과정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심리 상태가 바로 외로움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편하고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게 불편하고 외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박사과정은 기본적으로 장시간 혼자서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이라서 고독감 혹은 외로운 마음이 들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상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심리 상태라고 합니다. 도교에 의하면 외로움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아울러 알베르 카미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거대한 고독뿐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해요. 이처럼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고독감이 오히려 박사과정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고독감은 고통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마인드셋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신만의 취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뇌를 재충전할 수 있는 취미로 좋은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틈나는 대로 걷기 운동을 했어요. 걸으면서 생각하고 또 눈에 들어오는 워싱턴 DC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카메라로 담으면서 제 마음을 다스렸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테니스를 치기도 하고 농구를 한다든지 격렬한 운동을 취미로 해서 재충전을 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또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는 시사점을 한번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